자, 이제 5번째 출제 테마인 공인중개사, 우리네요. 우리에 관련된 것도 시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격시험 중에서 그 자격이 된 시험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데는 아마 우리 시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문수가 117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내는 거겠죠. 그렇죠? 자, 먼저 하늘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18페이지 우리 법령의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나뭇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뭇가지 공인중개사의 세부 핵심은 19페이지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죠. 용어 정의 중에 그거의 경우는 자격 정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사유를 좀 다른데 그걸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행정처분에서 취소, 자격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이 두 개를 사유를 구별할 수 있는가가 세부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출제자 의도도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43페이지 날개 박스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요약을 한번 보시면은 용어 정의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법 2조 2호에 나와 있는데 괄호에 보니까 그죠? 그 자를 뭘로 바꿨어요? 중개업자. 그러면 자인데 중개업자 그러면 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줄어든 거죠. 같지가 않죠. 틀린 용어 정의가 되겠죠. 그다음 시험 실시는 누가 하느냐? 시행기관장은 원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원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의도 하나밖에 없죠. 이제 그 분들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균형을 시험이 이제 지자체별로 이게 난이도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쉬운 지역에 다 몰려서 시험 보러 가지 않겠어요? 그런 걸 좀 저기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의 균형을 위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은 누가 주느냐? 시도지사가 교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자격증에 밑에 이제 그렇게 박아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위원회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시험위원회 위원하고 시험출제위원의 임명 위촉권자가 좀 다르죠. 국장이냐 시험시행기관장이냐 용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시험시행기관장은 그렇죠? 시도지사도 포함된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보다는 더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원수, 위원장 두는 곳 어디에 둔다?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험 응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불가한 자가 딱 두 분 계세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제 6조에 법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정행위자, 컨닝하신 분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그래서 4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요놈하고 좀 연결해서 볼 게 결격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개설 등록 등의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록 개설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다 뭐예요? 시험 응시의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밑에 당구 표시되어 있죠? 6번째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이고 and 개설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두 군데 다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행위자를 위반했을 때 이제 제재사항인데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요걸 구별하는 게 이제 시험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도 다르고요. 처분권자는 같습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자격증 교부. 자격증이니까 자격증 교부한 놈이 해야 되겠죠. 한 놈이 아닌가? 한 분이네. 한 분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격은 좀 다르죠. 절대적. 그런 사유에 걸리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처분권자
시도지사가 이분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안 된다고요. 그죠? 자격정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 상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해당 사유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법 35조 1항이 나와 있죠. 47페이지 보시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36조 1항 48페이지에 나와 이거 이제 볼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중에 결격 사유에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 10조 6호 7호에 각각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청문을 실시해야 되느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청문이 필요한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죠? 얼마나 어렵게 땄는데 말이죠. 그렇죠? 없앤다는데. 그래서 35조 2항에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 35조 2항에 47페이지. 이제 예외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청문이 불필요하죠. 잠시 정지시키는 것이니까. 다음에 이제 위반 시 이제 행정처벌이죠. 그래서 행정처벌, 징역벌금이나 과태료가 뭐가 있느냐 보니까 1학년 일반이 있네요. 그래서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양도, 양수, 대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법 49조 1항 1호입니다. 12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126페이지. 그래서 행정처벌에 관련된 규정 모든 출제 테마에 다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실은 하나도 빠지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1학년 일반 법 49조 1항 1호 49조 1항 1호 126페이지 밑에 3단 비교표 두 번째 보죠. 49조 1항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학년 일반에 들어간 거 보니까 1호, 2호가 다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자격증을 양도 대여거나, 그죠? 양도 대여, 또 뭐 양수 대여 받는 자. 그 다음에 2호는 공인중개사 아닌데 말이죠.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사 유사명칭 사용한 자도 1학년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격증 미반납, 자격증 미반납 사유에서 미제출, 거짓 제출이죠. 자격증을 반납해야 될 사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개긴다. 그럼 뭐예요? 개긴값이 100만 원이라는 괘씸죄죠.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거는 우리 128페이지 보시죠. 128페이지에 법 51조 3항 6호입니다. 51조 3항 6호에 보니까 뭐 제35조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을 위반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숫자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험 공고, 이제 본공고, 예비공고인데 이거는 이제 본공고죠. 그래서 90일 전부터 해가지고 숫자들이 되게 많네요. 그죠? 다 해야 된다고요? 다 해야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명태입니다. 명태. 그죠? 진짜 차근차근 씹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3단 비교표 법령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자, 법의 제4조 자격시험 있죠? 자격시험에다 형광펜 밑줄로 시고 1항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고요. 앞으로는 이제 시도지사 하면 특광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다 포함된 개념이 된다 이거죠. 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험 출제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항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요. 하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항상 조문에서 일상평 하여야 할 수 다르죠. 뒤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3항에 공인중개사는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일부 면제 이런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고요?
령으로 정한다. 칙이 아니라 칙인 교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리다. 이런 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독허계하신 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격시험. 요게 이제 법 4조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요. 법 45조도 우리 자격시험하고 관련된 조문이에요. 그래서 54페이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54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육에서 54페이지 3단 비교표 법의 맨 끝에 45조 업무위탁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록장관, 시군구청을 말하죠. 등록관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업무 중에 우리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이 시험의 업무의 일부를 그렇죠.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의 위탁이 령 오른쪽 36조 2항에 나와 있죠. 시험 시행 기관 장은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원칙이 시도지사, 예조 국장이라고 그랬죠. 요 자는 법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그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죠?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위탁받아서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죠? 시행령. 자, 시행령에서는 다시 45페이지 3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그래서 국장이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고, 사전에. 그 다음에 시험위원회가 나와 있죠. 4조에 구성 및 운영되어 있습니다. 시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고요. 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요. 그럼 제가 나온 데가 있거든요. 우리 이 6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61페이지 보시면은 령의 13조 1항의 2호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다목을 한번 보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제 제외함 임원 또는 사원의 이렇게 돼 있죠. 와,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쪽은 포함인데 어디 쪽은 제외네요. 앞에 포함시키고 뒤에 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그러나 우리 자주 보고 암기하는 거 딱 제 스타일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 별로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라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 숫자 틀린 거면 틀리게 내는 건 기본이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위원장은 2항에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위촉. 그 다음에 4항의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 회의 소위 그 의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5항의 시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 여는 거죠. 개의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실까요?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참가 의결에다 검정 동그라미. 그래서 개의하고 의결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적위원이냐 출석위원이냐 서로 뒤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과반수죠.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죠. 2분의 1 이상이 아니죠. 반수가 아니죠. 어렵죠. 그런 게.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도 꼭 읽어보셔야 되고,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중요한 것만 읽어보는데 역시 나머지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 읽어보신 분, 그분이 합격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제가 꿈속에 나타날 거예요. 안 읽어보면. 왜 안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풀머리가 없네? 이렇게 머리 깎고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꼭 읽어보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령의 그 5조에 보니까 또 시험의 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2항에 보니까 이제 우리 시험이 여기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험 시행 기간 장애가 되어 있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동시에.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시행 방법은 이 경우 동시에 시행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이게 좀 예외적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그때 2차 시험 시행은 사항에 따른다. 사항은 단답형 또는 기평이죠. 지금 다 단답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5항에 보니까 2차 시험은 논문형 출제가 원칙이거든요. 우리는 예로 이렇게. 그죠? 그 많은 분들이 시험 보는데 만약에 논문형으로 봤다. 출제 아마 합격자 발표가 아마 1년 뒤에 날 거예요. 그죠? 출제위원들, 채점위원들 집에 못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항에 보니까 령 5조 6항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요. 다음 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25회 1차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럼 다음 26회 1차 시험 안 봐도 되는 거죠. 27회는 다시 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다음 회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법 그 4조의 3 부정행위자 제재 나와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험시행기관장이죠. 국장하고 합쳐서 시험시행기관장은 그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로 응시한 자에 대한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 무효 처분이 있는 날이죠.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그죠? 그래서 시험이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체 없이. 그 다음 5조 자격증의 교부가 나와 있습니다.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렇죠?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다고요. 그 다음에 2항의 시도지사는 그렇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렇죠? 시도지사요. 국장이 아니고 시험 시행 기관장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일도 쭉쭉쭉 읽어보시고 법 47페이지 법 6조 보죠. 결격사유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격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험의 결격사유가 있고 이제 뒤에 배우실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7조 대여 금지 나와 있고 유사명지 사용 금지. 그다음에 이제 35조가 중요하죠. 자격 취소. 자격 취소에다가 형광펜 밑줄을 치고요. 1항의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사무 갖고 해당되는 그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그죠? 해야 한다고. 기속적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기속적 속박을 당해요. 행정적으로 하고 말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그죠? 질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호 부정취득, 2호 성명 사용 양도되어 3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 괘씸죄죠. 그 다음에 2법 딴법이 아니라 2법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죠? 징역형이라는 거예요. 또 선고라는 거. 그렇죠? 우리 벌금, 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법에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징역형. 그죠?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징역은 그 노역을 해야 되죠. 노동을 해야 되죠. 금고는 뭐죠? 일이 없이 그냥 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감옥에서는. 아무 일을 안 줘.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저 일이라도 하면 시간이라도 같이. 그죠?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2항의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반드시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분한테 반납해야 되겠죠. 다음 령 7조 시험의 시행 공고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이에요. 딱 한 번만이 아니라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번 하고 있죠.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시험 시행 기간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시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의 시험 시행 기간 장은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2월 말이 아니라 딱 정해졌죠. 2월 28일이라고 까지 그죠? 관보 및 일간신문, 이하 일간신문이란다. 그래서 관보 밑이니까 그리고죠. 또는 너무 틀려. 관보도 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여야 한다. 예비 공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사망에 보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은 그죠? 이렇게 공고 후에 이제 본시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본시험 이렇게 시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그러면 이제 7월 중순 좀 넘겠죠. 그죠? 대부분 이제 6월 정도 되면 본공고가 납니다. 그죠? 이게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죠. 시험 시행 90일 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이 본공고일 그죠? 본공고일이 시행 중 그죠? 본공고일 때 시행 중인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령이 정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정답의 기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원래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7월 29일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딱 한 명칭으로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법의 정식 명칭으로 돼요. 우리 변호사법, 법무사법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떨거지가 붙었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이제 좀 전문 자격증으로 정말 가겠다 이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죠? 이렇게 딱 역산을 해보면은 말이죠. 우리 시험일로부터 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현재 여기에 반영된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법들은 조금 변수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은 딱 요까지. 올해 이제 요게 이제 1월 14일 날 개정이 되고 시행된 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까지. 그래서 이제 법제체에 검색하시면은 7월 29일 이렇게 시행 중인 그것까지 떠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 시험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후배들 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학교 빨리 떠나야 됩니다.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여기는 관보 및 일간신문이죠. 어디에는 또 관보 및 일간신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육 관련해서 령 가운데 거 36주 3항 보세요.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무 위탁 관련해서 어디에 고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관보죠. 및 일간신문이 아니죠. 관보에만 하면 되잖아요. 와, 어디는 포함, 어디는 제, 어디는 및, 어디는 하나만. 주로 앞에 나온 게 지금 두 개 다. 포함 이렇게 되죠. 뒤에 나온 게 그렇죠. 제외, 하나만, 관보만.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충 중심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응시원서, 뭐 수수료, 뭐 이렇게 반환 별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꼼꼼히 다 읽어보시죠. 다 진짜 하나도 빼지 말고요. 그 다음에 법 48페이지 이제 자격의 정지입니다. 그래서 법 36조 자격 정지에다가 형광펜 밑줄을 쫙 하시고요. 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뭐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과 연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그렇죠?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러해 보니까 둘 이상의 소속되면, 이중 소속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호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인장 사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장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호에 중개대금 확인 설명 관련해서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4호도 마찬가지죠. 서명 및 날인다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5호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6호에 역시 거래계약서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다음 7호에 금쟁이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 33조인데요. 금쟁이는 이제 저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면은요. 우리 110페이지 보실까요? 111페이지 보면은 그 밑에 3단 비교표 있죠? 제 33조 금쟁이, 그죠? 요거 하지 아니어야 되는 부작위 의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걸 하면은 자격이 정지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뭐예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다시 48페이지 법 36조 2항 등록관청은, 그죠? 이렇게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주시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자격정지하고 관련돼서요, 49페이지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우리 별표, 별개의 표까지도 시험 범위입니다.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실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정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이에요. 자, 뭐 6월 이하인데 6월하고 3월 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짜리가 보니까 첫 번째 이중소속, 그 다음에 6번째 거짓기재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7번째 금징해죠. 나머지는 3월입니다. 그쵸? 3월. 그래서 보니까 뭐 도장 관련 이런 것들, 날인 도장 이런 것들은 뭐 도장 한 번 안 찍었다고 너무 세게 가면 좀 그렇죠. 그렇게. 그러나 이중수속, 거짓, 뭔가 거짓을 실해. 금지했는데 한다. 개겼다. 개심죄죠? 제일 끄죠. 그러니까. 그래서 6월짜리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3월로 봅시다. 그래서 6월짜리 두 문자로 검정 동그라미 하실까요? 그래서 거기 자격정지 기준에다가 파란 펜으로 위주로 하시고 검정 펜 동그라미로 첫 번째 둘 이상의 소속에서 2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째 거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또 2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7번에 금지행위 금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 이금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금 중국말 같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투거 투금 이렇게 되나요? 아무거나 하여튼 이거 이금 한번 외쳐보실까요? 이거 이금. 오케이. 이거 이거 쎄쎄 이렇게 이거 이금 좋다. 6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합격자 결정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8페이지에 령 10조 보니까 합격자 결정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그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그죠? 원칙이죠. 그죠? 원칙.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차이가 있는데요. 1차 시험은 딱 요거 아니면 합격 안 시켜주죠. 근데 2차 시험 보니까 말이죠. 2차 시험도 그게 원칙인데 다만 단서가 있죠. 좀 다르죠. 1차 시험 원칙밖에 없는데 2차 시험 예외가 있다. 다만 2차 시험 보니까 시험 시간에 시험 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이거에 뭐 또 뭐 이렇게 뭐 고득점수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40점, 그러니까 평균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평균 전체가 60점이 돼요. 1차, 2차 따로 해서 말했죠. 또 과락 40점 밑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미니멈 또 40점 다 걸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평균 전체가 60점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항에 보니까 뭐 이렇게 또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도 인정인 경우는 또 뭐 최소 선반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음에 수수료도 규정에서 칙 응시원서 관련 수수료에서 45페이지 칙의 2조의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날개 보면은 뭐 전부 100분의 60, 100분의 50. 와, 쌤 이것도 해야 되나요?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든지 이제 공법 이제 보시면은 점수 이제 보시면 내가 정말 공인중개사법에서 만점이 나왔어. 다른데 보태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경우죠. 최악의 경우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100점 맞아요. 100점. 그죠? 그 다음에 공시법 및 세법을 40점. 공법을 40점 맞아요. 합격인가요? 합격? 잘 모르겠네. 얼마예요? 과락은 없죠? 그죠? 다 40점 넘었으니까, 40점 이상이니까, 180점이죠. 그쵸? 세 과목이니까, 3, 6, 18. 딱 60점 나오네. 와, 환상이네, 그죠? 진짜.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여기 이렇게, 이게 60점이니까 40점 남잖아요. 20점씩 딱 주면 딱 60점이 맞아요. 그죠? 정말 환상적이네.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한 공시법 및 세법이 한 60점 정도 나와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미니멈 50은 나와줘야 됩니다. 100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미니멈 80점이 안 나왔다. 그럼 거의 떨어집니다. 진짜로.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이 90점이 넘었다. 거의 합격하세요. 거의. 그러니까 100점, 그러니까 90점을 목표로 하면 90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00점을 목표로 해야지 9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100점만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100점을 맞았다면 이번에는 생애 두 번째로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100점을 맞아봅시다. 그렇죠? 그게 자신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예의. 그렇죠? 타인에 대한 예의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제일 소중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47페이지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이렇게 나와있죠. 뭐 숫자, 1개월 교부한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기관들이 바꾸면 틀리고 숫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역시 칙에 48페이지 칙에 21조도 역시 숫자 7일,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행정기관, 그 다음에 자격정지의 기준, 감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22조 그 자격정지 기준 보면 칙에 22조 1항에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 별표 1과 같다. 그게 다음 페이지 그 밑에 그 별표라고요. 그 다음에 감경할 수 있다. 유효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 령에 이제 29조 한번 보죠. 49페이지 가운데 29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가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및 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교부한. 그렇죠? 그렇죠. 준 놈이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무소 소유주와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 공인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시도지사 자연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로인 이 경우도 공인중개사의 취소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일 뿐이라고요. 사무소 소유관의 시도지사는 단지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3항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자, 쉬운 문제는 숫자 바꾸는 거 5일을 갖다가 7일로, 왜냐하면 7일을 어디서는 봤거든요. 어디서 봤습니까? 48페이지 칙 21조에서 봤죠? 7일, 그렇죠?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반납은 7일 이내에 자기들끼리 그쪽 보고 통지는 5일 이내에. 나중에 헷갈립니다. 조금 어렵게 내면은 이제 시도지사를 등록한 이런 건 이제 쉽고, 조금 어렵게 내면 그 보고하고 통지 있죠. 요건 다르죠. 보고는 좀 윗대가리 얘기하는 게 보고죠. 통지는 같은 급. 서로 그 용어를 뒤바꾸면 틀리겠죠. 와, 더 독한 최상위 문제입니다. 자기가 거기 상황 두 번째 줄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예요, 할 때예요. 한 때입니다, 한 때. 니은 하고 나서 할 때는 하기 전이죠. 와, 받침 하나 틀려서 틀린 보기는 이렇게 독하게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하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라는 테마, 5번째 테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